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지속 가능한 도시와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은 들이다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최치선 선배님이시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넓고 푸른 들과 강이 어우러지는 이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둥실 떠 있는 거기 사람 있네, 마을이 있네, 땀과 눈물 깊게 심은 생명의 땅, 평택은 들이다, 우리들이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평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로 표현했고, 그리고 상큼한 연두, 싱싱한 초록 넘실 거리는 이 황금빛 노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쁨과 슬픔 함께 누리는 평화의 땅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평택은 들이고 우리들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최치선 선배님의 평택은 들이다 라는 이제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마을, 공동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도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주로 거의 이제 시골보다는 도시 공간에 많이 거주하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는 이 30억 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 개발의 3분의 2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불평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소득 불균형이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이 바로 도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 물리적인 사회적 기반 시설, 그리고 이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적 다양성과 이 밀도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 지방정부, 기업,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의 공공활동가들과 기업, 학계, 시민사회, 일반 시민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창의성과 건강한 협상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도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마을은요, 마실을 다닐 정도에 가까운 거리의 촌락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이해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어떤 관계망이죠, 공동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공동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을 만들기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좁은 의미의 마을 만들기, 넓은 의미의 마을 만들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좁은 의미의 마을 만들기는 주로 이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 주변의 주거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매력 있는 마을로 또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내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좁은 의미의 마을 만들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은 의미의 마을 만들기는 이 작은 공간을 넘어서서 이 도시, 국가, 다양한 어떤 이 공동체와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로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회학자 중에 조지 할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연구를 해왔어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는데, 하나가 지역성, 사회적 작용,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공동의 어떤 유대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사회는 대체적으로 지역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을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공간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일정한 공간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만들어가는 이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서 다양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뤄내는 것이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발전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심인영 박사님께서 건강도시, 행복도시, 그다음에 복지도시, 복지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뒷부분에 마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는 제시해 드렸고요. 참고도서 2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열린사회와 21세기 마을에서 희망을 찾다와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누리는 삶인데요. 제가 지은 책이지만 어쨌든 이 책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부분들은 제가 첫 시간 때 설명을 해 줬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이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책임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야기할 때 2가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되는데, 지방성인 거죠. 그리고 2번째가 지방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부분의 의도적인 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이나 혹은 세계의 도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가 왜 지방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는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뭐 우리 그 오민정 국장님도 아실 거고, 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저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전문가들, 연구자들, 활동가들이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형, 한국형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에 들어갈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설문도 했었고요. 또 FGI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8대 의제, 3대 원칙, 5대 목표,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능동사회인 한국 지속가능 도시는 참여와 책임성의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립과 공생을 위한 녹색경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세대를 배려하는 미래공동체, 그리고 최근 요즘에 기후위기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이 없는 이웃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혹은 지역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시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여기다가 달았냐면, 시민이란 무엇인가를 인식을 할 때 제대로 된 도시와 마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개념을 정의해 봤습니다. 시민이란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단순히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행위 주체자로서 좀 더 각성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세 가지 큰 축이 있죠. 기업을 대표하는 시장,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시민인 거죠. 사회를 구성하는 주권적, 주체적인 개인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려고 이걸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공히 행사돼야만 진정한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과 현대 민주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관계인 권리죠. 일단 시민적 권리, 지위가 있고 이걸 시민권이라고 얘기하죠. 또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시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시민적 예의와 교양을 갖는 것, 그리고 시민적 신념과 행동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시민성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민으로서 시민적 덕성을 포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됨이라는 것은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협동과 신뢰 문화의 공유, 공동체 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능동적 시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적인 시민이나 국민이 아니고 또 우리가 과거 80년대 90년대 한참 또 70년대 권위주의 정권과 대항하면서 일컬었던 저항적인 민중 그리고 소비적인 대중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런 어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자력화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판만 하는 것이 이 시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재발견하고 성공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학과 가치, 성과, 효과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이클레이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마을의 상입니다. 저 보시면은 지속가능한 도시는 저탄소 도시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걸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들이 몇 가지 있죠. 이를테면 여러 가지 스스로 변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촉진시키는 기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11번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정부들의 어떤 책임과 역할들, 자치권들이 강화됐을 때 도시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정적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속가능한 마을과 도시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1번 목표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SDG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부 목표와 그리고 이행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번 목표에서 1, 2, 3, 4, 5, 6, 7이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주제별 세부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A, B, C는 이행 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SDG 11번 목표를 한번 참조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녹아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클레이 10대 도시의제 아까 봤죠. 이것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가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제시된 것은 5가지고요. 이걸 조금 더 압축시키면은 지방정부의 전략,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의 연계, 그리고 정책, 제도와 협력, 국제적인 협력,
지역사회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한국에 있어서 어떤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요건 당진 사례들인데요. 당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지표를 만들어 나가는 원칙과 과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점 과제를 만드는 과정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국정과제와 도정계획과 또 지역사회 다양한 제도권 권력들과 이 만들어놨던 공약사항과 잘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표 작성에 있어서 적합성, 측정 가능성, 그리고 비용의 문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또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집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광주의 사례인데요. 17개의 목표와 지역 의제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가기 위한 점검 사항인데요. 1번부터 9번까지 아까 그 신민영 박사님도 분명히 말씀했지만 요런 제도 문제, 의지의 문제, 조직, 목표, 방법, 재정, 정책, 참여와 실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환류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완들이 이루어졌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날 보여드렸죠. 이클레의 몽트리올 약속과 전략 비전인데 이게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도시의 일정한 표준적인 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비전들을 SDG와 연결시켰는데 이 5대 비전이 결과적으로 녹아 들어갔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 마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와 포용 도시인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속 가능한 도시의 3대 축이 있죠. 그건 SDG의 3대 축,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3대 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절차, 공간이 있는데 모두를 이해한 도시죠. 지속 가능 발전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지구,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절차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특정한 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포용도시를 보시면 거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같습니다. 자원 배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와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 소외계층을 존중하는 것, 공공서비스 수준을 확대하는 것,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뤄내는 것.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실은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 비법 중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혁명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사회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SDG가 결국은 전환이다라고 이제 라고 강조를 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보듬어 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을 만들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장일 선생님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어라, 겸손하라, 엎드려 살아라, 그리고 작지만 하늘과 소통해라, 그리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하늘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라는 겸손하고 소박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결국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보여줬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결국은 이제 협동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타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을 공동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집에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라고 했죠. 사람이 변해야만
마을도 바뀌고 도시도 바뀐다는 거죠. 부정형이 있고 긍정형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 운동은 긍정형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통형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심코 대한 태도가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에게 아픔이 되고 그와 결별하게 되는 과정은 마을 만들기 지속 가능한 도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형적인 어떤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성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맺기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지역 사람들을 만날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와 정치적인 노선 혹은 나와 학연, 지연 또 어떠한 인연들 연결되어 있는 연골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데 여기 시정모 선생님 말씀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남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갇혀있는 성벽을 뛰어넘을 때 인간적인 만남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와 요즘에 지역학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학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또 안성학, 용인학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을 만들기는 마찬가지로 마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고요. 공부하는 과정이죠. 평택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과정, 그 힘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도시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일종의 지역학인데 이것과 마을 만들기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평택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최치돈 선생님이 작사했던 평택은 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평화의 땅이라고 했는데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 동네가 반드시 평화의 땅은 아닐 수도 있죠. 미군 기지가 있고요. 또 이 안에 또 빈부격차가 있고 또 이 서평택, 남평택, 북평택이 있어요. 일종의 어떤 지역적인 편차들도 있고 지역 감정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요.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죠.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오늘의 평택을 만들어냈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좋은 점, 나쁜 점, 공이 다 같이 한번 본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종합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학문도 융복합이 있죠. 경계를 넘어서 학제 간 연결을 한다는 의미에서 융복합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계급과 계층을 초월해서 그리고 세대와 연령을 초월해서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지는 어떤 이 화면은요, 아까 제가 제시했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오늘 30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주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우리 그 평택 지도협 위원들과 논의해서 SDG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강좌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요한 우리가 검토돼야 할 내용들만 좀 미리 예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마을 만들기와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들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주 용어를 설명해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향은 세 가지로 지금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주민 참여, 소통, 협동의 원칙, 그리고 마을 생태계 문제와 회복력에 주안점을 두는 문제. 또 중요한 것은 마을 만들기 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자산 형성 축적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마을 만들기 발달 과정인데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90년대 이후부터, 물론 70년대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민 참여,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거버넌스 방식의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주도의 화양식 정책 추진과 집행의 관행을 넘어서서 자율적인 주도와 협력적인 마을 만들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마을 만들기 유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제도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들, 또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도화와 주민 참여의 관계, 제도화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전과 목표 수립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의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을 기본 계획의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모아내는 방법들, 여기 이제 워크숍이 있고 스와트 기법이 있고 KJ 기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은요,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비전과 목표 수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쭉 현황과 특성부터 해서 목표, 기본 계획, 그다음에 추진 체계,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대비시켜 본다면 마을 조사부터 마을 현황, 마을 사례들, 그리고 추진 방향과 계획들을 잡아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은 결국은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고,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관계 맺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을 공동체 조직화의 어떤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을 공동체 조직화의 원리가 있어요. 요 지금 제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혹은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절차의 문제인데, 의제 만들기,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계획과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활용 기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 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의 과정들을 제가 쭉 자료로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리된 내용들을, 조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야기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장소 마케팅을 하고, 또 이를테면 종합적인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메니티 과정들, 마을 테마를 만드는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평택형 SDG 마을 만들기의 방향과 과제는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지속가능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과정이 이 평택형 SG 마을 만들기가 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강의가 시작되면은 대부분 강사님들께서 이 방향과 과제, 원칙과 방향, 개념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SDG 1번부터 17번까지의 이 방향과 과제, 원칙과 개념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요 시간 이후에 마을, 그리고 건강, 복지, 행복, 도시 만들기 위한 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